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희입니다. 우리 시각 밤 10시 30분에 개장한 미국의 3대 지수 혼조 출발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ECB의 금리 결정 발표가 조금 전 밤 9시 15분에 있었는데요. 금리 인상폭은 예상치인 0.25%포인트를 넘어선 0.5%포인트로 발표됐고, 동시에 국가 간 국채금리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분열 방지 도구 TPI를 승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매주 발표되는 미국의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예측치와 이전치를 상회한 25만 천으로 나왔습니다. ECB가 2011년 이후 11년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빅스텝에 나섰는데요. 유로존의 이러한 결정이 다음 주로 다가와 있는 미 연준의 FOMC 회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 거시경제와 관련된 모든 것 해외선물 신세계 리턴즈와 함께 짚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든든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천명 마스터님, 혜영 마스터님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먼저 천명 마스터님부터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있죠. 이상기후 현상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미국의 또 폭염, 비상사태 준하는 지금 뭐 정책도 내놓고 있는 상태고, 영국이 또 600년 만에 또 폭염이 지금 찾아왔죠. 그래서 뭐 그 나라 여러 나라들이 지금 상당히 지금 이상기후 고민을 시름을 앓고 있는데, 지금 또 인플레이션인 상태에서 곡물 사태도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여러 악재들이 상당히 지금 안 좋게 겹치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뭐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뭐 그런 상태는 아니고, 비가 조금씩 내려서 그나마 가뭄이 조금 해소가 되는데, 어쨌든 뭐 이런 지금 위기들을 우리 좀 슬기롭게 이겨내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는 그런 우리 국민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국내 증시 또 빨리 좀 좋은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많이 준비했고요. 잠시 후에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혜왕 마스터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코스피 시장이 2,400 다시 안착했죠? 안착을 했습니다. 네. 네, 페드 회의 이후에 8월은 좀 나쁘지 않은 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생각을 하는데, 다음 주 페드 회의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오르는 이유는 너무 당연한 거죠. 제가 이제 한 2주 동안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CPI 발표 이후에 뭐 긍정적인 조금 어떻게 보면은 작년 6월부터 떨어져 온 시장에 대해서 이제 상승 조정을 좀 보여줄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에 사실 기회를 잘 살려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고, 오늘 유로존 내용이 나왔지만은 아직 우리가 페드에 좀 집중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은 그래도 큰 어떻게 보면 완전한 변곡이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많이 준비했습니다. 22 통화정책회의, 그리고 다음 주 FOMC 회의, 여기까지 한 번에 가면서 차트 정리 들어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두 분의 마스터님과 함께 이기는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의 뜨거운 이슈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두 분의 마스터님께서 각각 뽑아온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혜왕 마스터님께서는 어떤 이슈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일단은 저는 오늘 달러 인덱스 관련해 갖고 좀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볼 거예요. 달러 인덱스요? 네. 지금 우리가 사실 이제 달러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게 달러는 이제 고점인가요? 네. 라는
궁금증이거든요. 네. 근데 그 제가 질문 좀,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네, 제가 좀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예, 달러 고점 가능성 높습니다. 고점이 나왔다. 저는 고점 보고 있어요. 처음 밝혀주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오늘 좀 처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달러 고점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네. 자, 우리가 달러 인덱스 화폐는 이제 통화 정책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증시는 사실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간접적인 수단이에요. 근데 선반영에 대한 부분은 좀 평가를 필두로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지금 미국이 얘기를 했던 거는 4%에 대한 중립금리가 다 설정되고, 내년부터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큰 계획이 없어요. 지금 당장, 지금 바로 7월에. 근데 뭐 미국 페드 입장에서는 75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을 이번 달에 하겠지만은 할 가능성이 제일 높죠. 지금 현재상. 근데 이게 이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평소 미국대로라면은 0.75%로 올리는 게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사실. 근데 이거는 이미 시장에 다 반영된 거고, 이제 추가적인 어떤 스텝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가능성이 제일 중요한 시기인데, 지금은 25bp 갖고 시장을 흔들 만한 요소는 거의 없다고 봐요. 자, 예로 들면은 언제였냐, 여러분들. 제가 하나의 샘플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잠시만요. 네. 자, 우리가 2020년도 이전에 2017년도, 18년도 이때 차트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화폐에 대한 움직임은 선반영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거든요. 자, 이때가 어떤 시대였냐면은 유로가 긴축을 하던 시대였어요. 유로존이. 그때 테이퍼링을 좀 진행하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게 시작 일시가 18년도예요. 공표 일시는 이제 17년도 3월이고.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실제로 선반영 구간이 먼저 들어가는 게 굉장히 보이거든요. 자, 지금 달러가 강세를 펼치는 이유는요, 지금 엄청난 빠른 금리 인상에 대한 스텝이라고 좀 평가를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스텝이라고. 자,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더 이상 이제 진행할 수 있는 금리 반영 여부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럼 달러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더 나아갈 길이 없죠, 미국 입장은. 여러분, 지금 1.75%, 2.25%로 집중하면 안 됩니다. 연말에 설정돼 있는 중립금리를 설정 봐야 돼요.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차트예요. 자,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이제 추가 스텝을 밟을 만한 여지가 없어요. 근데 오늘 유로존은 마이너스 금리에서 나온 상태에서 0.5 베이시스 포인트를 올렸어요. 앞으로 나아갈 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하나가 말하는 게 달러는 고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시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현 상황에서 포인트가 뭐예요? 포인트가 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통화 정책을 열었을 때 반영 여부라는 겁니다. 유로존은 열려 있고 미국은 이미 연말까지 설정값이 완료가 됐다. 그러면은 앞으로 유로존에 대한 부분이 추가적으로 스텝을 밟을 경우 달러는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겁니다. 제 이론은. 지금 그렇다고 해갖고 여러분들한테 정확히 집중해야 될 거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달러가 하락세로 들어가진 않아요. 그럼 이럴 거예요, 시청자분들이. 쟤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대체. 고점은 나오되 상단에서 논다는 겁니다. 단순히. 예. 고점은 나왔대. 앞으로 이 강달러가 유지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원달러 어떻게 되겠어요? 원달러도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 그 얘기했잖아요.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는데 네. 마치 이거인 거 마냥 보여질까 걱정이다. 내 얘기는. 그렇죠. 예. 달러가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정책상 움직임에 의해서 떨어지는 그 시장 반영이 원달러도 자연스럽게 하락을 유지할 텐데, 네. 사람들은 오해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오해 요소는 좀 웬만하면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중요한 거는 지금 달러 이제 선물 차트 대비로 109.14 달성하고 있는데 고점 포인트는 나왔다. 예, 추가적인 상승은 없을 거다. 고로 원달러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달러는 고점이 나왔고 이에 따라서 이제 원달러 환율 역시도 계속해서 지금 나흘 연속 하락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좀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천명 마스터님은 시장에 대해서 어떤 이슈 오늘 준비해 주셨을까요? 자, 오늘은 이제 그 요즘에 핫한 이슈죠. 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사우디 갔다 오면서 네. 유가, 그죠? 유가 이제 하반기 유가가 어떤 식으로 이제 흘러갈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간략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과거 사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이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예요. 요때인데, 요때 이제 146달러까지 갔었어요. 146달러. 근데 5개월 후에 이제 30달러까지 내려오는 대폭락장을 연출을 했어요. 상황을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지금 상황하고 아주 비슷해요. 지금 상황이. 자, 여기가 6월 초입니다. 이거 6월 초. 6월 초에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면서 엄청난 하락장을 연출을 했죠. 그래서 7월 초까지 지속적으로 하락장을 연출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모델이랑 결론은 그겁니다. 경기 침체는 아직 시작도 안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 2008년도하고 이때하고 비교를 했을 때 상당히 지금 비슷하게 시간이 어떤 상황들이 연출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뭐 시티은행에서 연말에 뭐 65달러, 또 23년 말에는 뭐 45달러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골드만삭스에서는 뭐 140달러까지 이룰 수 있다. 뭐 그런 이제 상반대 의견을 지금 내놓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올 하반기까지 이제 유가는 하방으로 내려면서 안정적인 어떤 유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할 것이다. 시티은행에 좀 손을 좀 들고 싶습니다. 제가 4월 초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8, 9월 정도 되면 한 80달러, 85달러, 80달러에서 90달러 사이에서 어느 정도 안정을 하면서 하반기 때 더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이 되겠다. 근데 이 시티은행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또 하락을 또 예상을 했어요. 근데 골드만삭스는 뭐 이거하고 좀 다른데 저는 상반대 의견이기 때문에 일단 시티은행의 이제 생각에 대해서 일단 제가 손을 먼저 들고 싶고요. 자, 여기다 근거는 뭐 밑에 다음으로 압축을 좀 시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유가 상한제 요즘 핫 이슈죠. 엘렌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한국도 그 유가 상한제에 동참을 해달라. 그러지 않으면 러시아 어떤 제재를 타이트하게 조일 수 없다. 강하게 우리한테 호소를 하고 갔어요.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었겠지만 뭐 통화 스와프도 있었고,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다룰 거는 유가에 대한 얘기니까 유가에 대한 것도 강하게 저한테 어필을 한 상태예요. 그러면서 지금 러시아 이제 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총리가. 자, 유가 상한제로 손실 원유 수출을 중단하겠다는 강한 어떤 발언을 지금 한 상태예요. 근데 이거는 저는 쉽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 지금 전쟁을 연해서 가장 수혜를 보고 있는 게 러시아잖아요. 러시아가 어떤 거로 수혜 보고 있습니까? 석유, 곡물, 원자재, 그죠? 근데 핵심은 지금 석유죠. 근데 석유 가지고 지금 어떻게든 전쟁의 어떤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원유 수출을 중단할 수 있을까?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이제 이거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를 해서 뭐 140달러까지 올라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반대 의견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제 핵심이 아까 말씀 석유이기 때문에 이거를 중단한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이란하고 베네수엘라가 이제 증산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또 가장 키워드. 물론 지금 제재를 지금 하고 있지만 어떻게 이게 국제 정세라는 게 어떤 이 정치적인 논리에서 요즘에 상황이 급박하게 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러시아가 이렇게 강한 어떤 푸시를 계속 지속적으로 어나운스를 하게 된다면 이란과 베네수엘라 증산 계획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마지막으로 저겁니다. 어제 그 미국 그 WTI 우리가 이제 시카고 서부 텍사스에 대한 우리가 이제 해외 선물 틀에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시죠, 그죠? 이제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브렌트유, 뭐 듀바이가 있는데, 자, 우리는 그거 이제 WTI를 하는데, 자, 어제 휘발유 재고가 엄청나게 증가를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미국의 경기 침체가 아직도 지속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경기가 활성화되면 휘발유 재고가 감산이 돼야 되는 게 정상적인 얘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산이 증가가 됐다는 거는 아직까지도 이제 미국의 어떤 상황이 좋지가 않다. 그러면서 다행인 건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 휘발유 가격이 지금 갈수록 내려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요가 없으니까, 그죠?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원인을 지켜보았을 때 앞으로 향후 하반기 유가는 지속적으로 어떤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안정세를 접어들 것이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일단은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장애 요인들이 있지만 만약에 CPI 이번에 그죠 6월 달에 발표된 거 에너지 때문에 상당히 9.1% 높은 숫자가 나왔는데 자, 영국도 어제 9.1%가 나왔죠. 그죠? 똑같은 숫자가 나왔는데 자, 에너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면 일단 7월 달 8월 발표되는 거 있죠. 7월 CPI는 좋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거를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단순히 또 석유만 바라보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석유만 바라봤을 때는 일단 지속적으로 하방으로 내려갈 여지가 충분히 있다. 큰 변수가 없는 이상 결국에는 그 키는 러시아가 갖고 있겠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에너지가 안정이 된다면 또 7월 CPI는 다소 좀 긍정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노란톡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해왕 또는 1000명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답장으로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단으로 나오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셔도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질문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답변 도와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빠르게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현지 시간 오후 11시 1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다음 주 7월 FOMC 회의를 앞두고 달러 강세가 지속되며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골드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 기조에 약세 보이며 16개월 들어 최저치를 터치했습니다. 오일은 러시아의 노드스트림 1 재개와 미국의 가솔린 재고 증가에 급락하고 있습니다. 유로 FX는 ECB가 2011년 이후 처음 인플레이션 우려에 기준금리를 50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했습니다. 네, 이어서 주요 상품 시세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요 상품들 혼조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상품별로 체크해 보시죠. 네, 먼저 나스닥입니다. 0.01% 하락한 12,465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어서 다음 상품 살펴보겠습니다. 골드인데요. 0.31% 상승한 온스당 1,705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일입니다. 3.34% 떨어진 배럴당 96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0.14% 상승한 1.023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각 상품별로 당일 투자 전략과 또 시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스닥에 대한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계속해서 좀 최근 오름세를 이어갔었죠. 오늘은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미 연준 FOMC 회의를 앞둔 상황인데요. 네, 오늘 어떤 스탠스로 투자 전략 이어가는 것이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두 분 다 매도 전략을 들어주셨습니다. 네, 그럼 먼저 해왕 만수님부터 차트 보고 기술적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간만에 매도 들었네요. 예. 네, 일단은 지난 화요일 날 얘기를 했던 게 이 매수 전략에 대한 부분이 12,500까지 예. 도달을 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네. 사실 코스피 시장이 훈풍을 부는 이유는 네. 좀 요 근래 이제 한 일주일 동안 좀 쉬지 않고 올라왔어요. 미증시가. 근데 저는 페드 회의 이후에 좀 제대로 된 상승이 올 거라고 보고 있는 주의예요, 사실. 그렇군요. FOMC 회의 이후에.
왜냐면은 모두가 아는 내용이 시장 결과로 나왔을 때는 네. 아무리 지금 반대 매매적인 부분이 들어갈 가능성이 진짜 높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회의를 기다리는 시나리오가 제일 맞아요. 이제 장은. 그럼 상승에는 제한점이 걸리거든요. 회의 전까지는. 근데 그 저항에 대한 위치값은 12,600달러, 아니 12,600포인트, 12,600포인트입니다. 지금 매도 보지 마시고 12,620포인트 올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일단은. 네, 12,620포인트. 그리고 이 구간에서 저항이 부딪혀야 됩니다. 그때부터 매도를 본격적으로 볼 수 있어요. 화요일 대비해 갖고 추가적으로 12,500까지는 쉽게 도달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는 중요한 거는 이제 이번 달 이제 물가에 대한 CPI 반영이 없는 거는 사실상 기정사실로 확정된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가장 유력한 가능성 12,600에서 저항을 맞고 내려오고 FOMC 회의 이후에 다시 이제 재상승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제일 좋거든요. 완전한 여러분들이 상승을 기약하기 위해서는 최상단에 있는 저항점을 돌파해야 돼요. 그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13,300포인트. 13,300포인트 이탈까지 완전히 나오면 시장 완전 상승으로 돌아섭니다. 완전 상승으로.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하시고 오늘은 새벽 트레이딩에 제일 가깝겠는데 12,620포인트 저항 맞고 유지되면 그때부터 매도 수급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기만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조 지표는 사실 안 이뻐요. 그림이. 차트로 관련해 갖고 지금 어떤 채널링 구조로는 좀 해석이 가능한데 보조 지표로 해석할 만한 요인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항점 올 때까지 웬만하면 기다리세요. 그리고 매도 보세요. 이게 가장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해양 마스터님께서는 매도 전략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12,620포인트의 저항을 확인한 뒤에 매도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기술적 분석해 주셨고요. 그러면 이어서 동일하게 매도 전략을 들어주신 천명 마스터님의 이 분석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차트 보고 자리값 짚어주시죠. 네. 자, 일단은 제가 매번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나스닥보다 더 미국의 시장을 투명하게 정확히 어떤 방향을 알 수 있는 거는 나스닥이 아니고 S&P다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네. 자, 뭐 S&P 일봉을 먼저 보고 말씀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아직은 하락장이라는 근거가 뭐냐면, 자, 일봉 보십시오. 자, 62평선 강하게 지금 저항을 받고 있죠. 올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이. 자, 지금 화요일 같은 경우죠. 엄청나 이제 뭐 급등을 했는데, 자, 이거는 저는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베어마켓 랠리다. 그렇게 결론을 짓고 싶고. 자, 여기 일단 60평선 강한 저항을 받고 있고, 자, 나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하고 완전히 달라요, 지금 상황이. 자, 나스닥 어떻게 붕괴를 했죠? 일단 어제부터 붕괴를 했는데, 이거 가지고 과연 60 장기 이평선이 돌파를 해서 상방으로 간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걸 봤을 때. 그래서 자, 주봉을 한번 더 보죠. 주봉을 한번 더 보면 그 상황이 명확하게 나와요. 지금 상황. 자, 주봉이 지금 5일 이평선에 계속 걸쳐 있어요. 근데 저희가 만약 이게 정말 상승장이라고 보는 거는 위에가 이제 20일 이평선입니다. 이게 완전히 붕괴가 되면 여기 이제 터치를 하게 되면 이거는 상승장으로 간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근데 아직은 갈 길이 멀다. 여기가 이제 13,000 라인바, 13,000. 과연 거기까지 갈까? 저는 아직 퀘션이고요. 다음번에 FOMC가 이제 발표가 되기 전까지, 그죠? 상당히 혼조세가 많이 연출이 될 거고요. 결국엔 그 화요일 날 상당히 급등을 올렸죠. 이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거고, 오히려 상당히 안 좋게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진입 포인트가 중요해요. 자, 제가 이제 그 옛날에 이제 교육방송 한번 시켜드렸을 때, 자, 우리가 요렇게 정확히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트레이딩을 할 때 쓰는 이 기법들이 있습니다. 실제 리얼하게 지금 사용되는 기법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좀 사용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맨 아래에 있는 게 RSI입니다.
자, RSI가 뭐냐? 자, RSI는 모멘텀 지표예요. 자, 모멘텀 지표가 상당히 많죠. 근데 저는 26년 동안 이거를 사용을 해왔고 상당한 뭐 수익을 지금까지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이 기존의 거는 이제 뭐 거두절미하고 이 현재 시간을 이 근처에 있는 시간을 좀 말씀드릴게요. 네. 자, 여기 파란 게 매도 신호입니다. 매도 신호. 지금 사용하는 건 유진투자 선물 차트입니다. 요거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초보자분들은 키움증권 사용이 상당히 난해요. 그래서 유진을 사용할까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자, 위에 올라가 보시면 자, 일단 여기 이제 파란 게 음봉이죠. 근데 요것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위에가 이게 파란 게 5분봉입니다. 5분봉. 아, 5일 이평선. 그 다음에 중간 게 20일 이평선이고 마지막 게 60일 이평선이에요. 자, 이렇게 배열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내려오는 게 보시죠. 자,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추세예요. 추세. 자, MAC가 추세선입니다. 추세선. 자, 요 두 개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세팅을 하시고 트레이딩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세팅 안 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큰일 납니다. 자, 여기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세를 보는 거예요. 야, 이 추세가 하방 추세이냐? 자, 우리가 하방을 위해서 들어간 거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그죠? 자, 여기 파란 게 매도 신호 있죠.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상황이 이제 상당히 좀 혼조세죠. 뭐 급등락을 반복하고 결국에 이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홀딩 매매라고 그래요. 홀딩 매매를 해서 어느 정도에서 내가 청산할 것이냐. 그런 추세를 보시면 돼요. 추세. 자, 추세가 뭐냐? 빨간색 나왔어요. 이 빨간색이 매수 신호예요. 자, 빨간색이 안 나왔죠? 그러면 아직까지도 계속 하락장이란 얘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내시면은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저 26년 동안 이걸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계속 사용하고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제가 노란톡에 또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해서 투자자를 가져가라. 그래서 이게 상당히 안정적인 겁니다. 예, 그래서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뭐 전 세상에 100%는 없습니다. 100%는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자주 사용해서 수익을 많이 낸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지금 장대 양봉 너무나도 지금 혼조 상황인데, 자, 12,510 라인이 여기서 강한 지금 지지 저항을 받고 있는 라인입니다. 자, 여기까지 만약에 올라온다면 여기서 짧게 매도 전략을 가져가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밑에 보셨죠, 여기. 추세. MACD가 아직까지도 지금 하방을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네, 만약에 이제 추세가 바뀌어지겠죠. 빨간 신호기 안 나면 지속적 하락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나스닥 오늘 매매 전략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천명마스터님의 또 나스닥에 대한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나스닥 지금 계속해서 빨간색과 초록색 깜빡이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는 모습인데요. 우선 두 분의 마스터님이 또 오랜만에 동일한 뷰 봐주셨습니다. 매도 전략 주셨으니까요.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일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오일은 이제 전일 발표된 이 휘발유 재고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고,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 후폭풍이 이어지면서 오늘도 WTI가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3.6% 하락한 96달러 선 부근에서 거래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일 스탠스는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팻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천명마스터님은 매도 들어주셨고 해왕마스터님은 관망 들어주셨네요. 그럼 먼저 천명마스터님부터 매도를 들어주신 이유 들어볼까요? 네,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투 매도 전략 들어주셨습니다. 그렇죠. 오늘 무조건 저는 매도입니다. 예. 자신 있게 매도를 했습니다. 네. 일단 이제 자신 있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여기도 화일이랑 동일한 상황이에요. 동일한 상황. 네. 일단은 이제 아까 그 베어마켓 랠리로 인해서 시장이 좀 살아난다. 그런 분위기로 인해서 화요일 날도 이제 유가가 상승을 하다가 네. 결국에는 어제 그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그 테슬라가 예상외로 실적이 좋아가지고 많이 올라가야 되는 건데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그 유가가 이제 결국엔 경기 침체라는 얘기예요. 결국엔. 그래서 여실히 이게 숫자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오늘 엄청난 또 하락장이 연출이 되고 있고,
그 아까 제가 유가 하락에서 말씀드린 게 저도 이제 88달러까지 한번 내려왔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래서 결국엔 이 21평선 강하게 그러니까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100달러로 올라가기는 상당히 쉽지가 않겠다. 왜냐하면 8월 3일 날 이제 그 오펙 증산 협의가 있겠죠. 어떻게든 증산할 겁니다. 규모의 문제겠지만 어쨌든 증산한다는 거는 유가적인 하락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더 아직은 뭐 많이 내려와 있는 세인데 아직은 더 하락할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매도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기서 또 여기도 똑같습니다. 아까 똑같이. 자, 이거 뭐 일단은 RSI는 둘째 치더라도 추세가 그죠? 추세가 거의 6월 14일부터 그죠? 계속 지금까지 거의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 하락이 연출이 됐어요. 그러면서 지금 21일 평선을 돌파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는 하락을 보는 이유가 이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이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많이 내려와 있는데, 자, 지난 거로 이제 어차피 이제 또 여러분들 교육 차원도 되는 거니까, 자, 4시 반 기준 한번 보자. 이 4시 반 기준 한번 보겠습니다. 4시 반 기준 보시면, 자, 여기가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이제 그죠? 여기서 이제 신호가 RSI 신호가 나왔어요. 강한 신호가 나와서 여기서 진입을 했으면 지금 방송 중에 그때 만약에 진입을 하셨다면 엄청난 수익을 얻었겠죠. 밑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제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밑에 이제 보시죠. 25, 39세 있죠. 요새는 이게 이런 음영대가 있어요. 이게 강하게 이 하락장으로 전환되는 뜻이에요. 전환되는 뜻. 그럼 이렇게 되면 계속 이어지는 거고 여기도 한번 또 그런 상태가 연출이 됐죠. 그래서 계속 하락장이 연출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제가 MS에 말씀드렸다고 이제 만약에 매도로 들어갔는데 자 빨간색 여기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청산하셔도 엄청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겠죠. 근데 이 상태는 솔직한 얘기로 이게 매수, 이제 어떤 변곡점이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면 거의 플래팅, 거의 평평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길게 가져가셔도 수익을 충분히 내실 수 있겠다. 지금도 상황이 똑같습니다. 자, 지금도 여기 지금 파란 신호가 왔어요. RSI 신호. 뭐 정확합니다. 뭐 이거는 뭐 제가 아까도 뭐 26년을 쏘았던 차트이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그래서 여기 5일 이평선, 그죠? 20일 이평선, 60일 이평선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시면 지금까지 계속 수익을 내실 수 있었겠죠. 자, 이게 MACD 추세가 아직도 하락으로 연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더 하락으로 내려간다. 자, 그래서 여기 60일 이평선이 강하게 또 붕괴가 될 겁니다. 붕괴가 되면 좀 더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니까는 지금 상태가요. 저 한 96.50 거기까지 다시 한번 올라오면은 거기서 짧게 수익을 가져가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수익을 좀 짧게나마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유가 전략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RSI와 또 MACD를 이용해서 기술적인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해왕 마스터님은 오늘 관망을 들어주셨습니다. 네. 관망을 하자라고 봐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도 유가에 대한 하락세는 집중하는데 지금은 아니라고 예. 봐요. 지금 오늘 시장은 아니다. 당분간 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저 지금 하락 안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지금 어쨌든 이제 사우디 관련해 갖고 내용이 좀 좋지 않게 끝났고 예. 사실상 증산 관련 또 한 번 더 회의가 나오는 게 이제 8월쯤에 한 번 얘기가 나올 텐데 네. 사실 유가는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예. 여러분들 유가는 예상이 안 돼요. 네, 쉽지 않죠. 저는 왜냐면 저 솔직하게 항상 얘기 드리는데 여러분들 그 마이너스 갈 때 여러분들 마이너스 갈 게 보였어요? 유가가 마이너스까지 내려갔을 네. 때요. 왜냐면 여러분들 그때 어떤 상황이었던지 왜냐면요 유가는 변수가 너무 많아요.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미증시 관련해서는 정책상 어떤 사이클상 이제 돈을 푸는 규모에 의해서 시장에 대한 어떤 위험 자산에 들어가는 대비 추세적인 방향성 자체를 확보할 수 있는데 유가는 난데없이 나오는 경향이 굉장히 커요. 사실. 근데 지금 더더욱이 바이든이 사우디 방문을 했는데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지금 당장의 매도값을 본다는 거는 저는 좀 리스크가 높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현실적으로. 만약 단가상 이제 어떤 진입가 대비 평가로 좋은 위치값을 보려면은 104달러에 집중하세요. 104달러. 전 100달러 한 번 더 깬다는 주의입니다. 여러분들. 시장에 대한 어떤 지금 파동권은 채널링 구성은 들어갔고 상승에 대한 포인트가 한 번 더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요. 100달러 한 번 더 돌파 들어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망이 낮다 이거예요. 104달러 올 때까지 차라리. 지금 당장 매도값을 표현하기보다.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유가에 대한 움직임은 사실상 사우디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네, 지금 바이든이 코로나 양성. 근데 저 궁금한 게 시장에 영향이 있을까요? 어떤 게 없죠. 네, 없습니다. 시장에는 네. 영향이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그냥 네. 알고만 계세요. 네, 속보다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영향 없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잠시 하단으로 나갔던 이미 깜짝 바이든 놀랐습니다. 대통령이 코로나19 양성을 받았다는데 시장에 영향이 없을 것이고, 네, 바로 이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유가라는 건 트레이딩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아요. 어려울 때가. 갑작스러운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근데 미국과 이제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사우디가 두 국가가 사실상 거의 지배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미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셰일에 대한 개발이 굉장히 더 이상 추가적으로 들어가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상 바이든이 사우디에게 울며 겨자 먹기로 바이든이 찾아간 거예요. 예. 그러면은 지금 유가가 하락이 들어가려면 사실상 사우디가 승낙을 해줘야 돼요. 증산에 대해서.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진짜 좋은 시그널이 나올 거예요. 근데 저는 구태여 지금 왜 120달러에는 진입 안 하고 지금 추가적인 하락을 요소를 끌어내는 거는 이 진입에 대한 타이밍 있잖아요. 해선도 진입이 굉장히 중요한데 진입의 타이밍상 그렇게 좋은 뷰는 아니라고 봅니다. 차라리 한번 저항점이 유지되는 104달러 내외에서 그때 매도를 한번 보시는 거는 추천드려요. 차트 구성상. 보통 이제 차트에서 채널링이 구성이 된다면은 어떤 그림이 보이냐면은 이 뷰에서는 사실 이제 트레이딩을 스탑을 해야 되거든요. 하단에 대한 랠리가 이어지는데 파동권이 다 이제 연결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원래는 이 구성에서 매도값을 보는 자리는 딱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뷰가. 근데 지금은 파동이 완성이 되었다라는 가정이 열리는 상황에서 저점력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열리는데 구태여 지금 매도값을 추가적으로 대응한다는 건 굉장히 저는 리스크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104달러 내외에서 추가적인 매도, 최상단 포인트죠. 이 구간대에서 보는 게 가장 나이스한 진입을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리스크가 제일 낮은. 제가 항상 염두를 하는 게 손절이 짧아야 되거든요. 손절이라는 건 자기가 버틸 수 있는 그거예요. 주식이든 해선이든 같은 건 뭐냐면은 진입에 대한 명분이 있으면 손절에 대한 위치감 명분도 있거든요. 진입에 대한 명분이 있으면. 근데 진입에 대한 명분은 있는데 손절은 안 해요, 꼭. 근데 그게 습관이 되면 안 되거든요. 습관이 되면 안 돼요. 항상 잘라내야 되거든요. 자기가 생각한 어떤 차트에 대한 뷰가 적절하게 매칭이 안 됐을 때. 그게 리스크 해지하는 방법이거든요. 레버리지 낮추는 방법이고. 그러면은 진입에 대한 단가가 굉장히 좋아야 돼요. 근데 유가의 지금 현 상황에서 104달러 내외예요. 그래야지 좋은 진입점을 찾을 수 있어요. 지금 95달러 내외 폭에서는 트레이딩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나이스합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래요. 시황도 어떻게 보면 아니고 차트도 아닌 뷰가 저는 연출이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 점만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제 이제 5일 재고가 발표된 이후 WTI 급락이 연출되면서 나스닥이 좀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시장이 별 영향이 없고요. 유가에 대해서는 마스터님 두 분이 동일하게 중기적으로는 매도 전략을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유로에 대한 대응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ECB에서 예상보다 더 강한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발표를 했습니다. 11년 만에 빅스텝
랩에 나섰는데요. 이후에 유럽의 이 주요국 증시는 좀 일제 약세 흐름 나타내고 있고 유로 역시도 좀 초반에 발표 직후에 강세를 나타냈던 것에 비하면 그 이후에는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로에 대해서는 어떤 스탠스로 대응해 보는 것이 좋을지 패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오늘 두 분이 굉장히 좀 마음이 잘 맞으시네요. 두 분 동일하게 매도 전략 들어주셨습니다. 그럼 천명 마스터님부터 유로에 대해서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자, 분석을 하기 전에 예. 이제 아까 이제 뭐 달러 인덱스 해양 마스터님 말씀하셨는데 예. 자, 결국엔 기축통화 6개 통화 중에 이제 유로가 지금 오늘 이제 0.5로 올렸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럼 뭐냐? 결국에는 유럽 자체가 경기 침체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죠? 그럼 역으로 이제 역발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지금 하락장이 연출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매도로 든 근거가 바로 그거고요. 네. 자, 그다음에 어제 영국 같은 물가 상승률 심각했죠. 9.1% 그죠? 자, 얘보다 더 심각한 브렌트 지금 저거 뭐예요? 파운드 한번 잠깐 볼게요. 파운드. 파운드가 지금 거의 0.41%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황들이 상당히 좀 안 좋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 FX가 지금 약 하락으로 지금 출발하고 있는데 뭐 지금 상황에서 뭐 동일합니다. 이것도 지금 뭐 전체적으로 하락장이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 여기도 마찬가지 21 이평선이 지금 계속 저항을 받고 있어요. 저항을 받고 있고 뭐 상승을 좀 보여주다가 계속 저항을 받고 있고 차후로도 이런 상황들이 계속 연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저는 오히려 저렇게 봅니다. 달러가 이제 인덱스가 지금 107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결과가 발표가 됐잖아요. 그죠? 결국엔 또 다시 달러가 강세로 돌아설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저는 그 시점을 이제 FMC 저 다음 주죠. 다음 주 27, 28일 날. 자,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선반영된 거하고 시장에 반영된 거하고 완전히 느낌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발표가 되면 이제 시장에 바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시 달러 인덱스는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서 유로 FX는 더 큰 하락장을 연출할 것이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진입을 하면은 이게 워낙 유로가 많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한번 방향을 타게 되면 계속 뭐 이제 하락장애로 가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 20, 30분에 있겠죠. 엄청난 이제 하락장애 연출이 됐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약에 진입을 하시게 되면 아직까지도 하락장애 연출이 계속 되고 있잖아요. 그죠? 추세장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러니까 1024 여기까지 만약에 올라온다면 여기서 추가적인 어떤 매도 전략으로 가져가서 수익을 좀 낼 수 있겠다. 그렇게 좀 짧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천명 마스터님의 또 매도 전략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해양 마스터님도 또 차트를 보고 자리값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지금 달러 차트를 먼저 열게요. 예. 달러 차트 보면서 저는 유로 트레이딩 할 때 달러 차트 보거든요. 네, 아무래도 또 달러를 빼놓을 수가 없죠. 네, 일부 증권사 HTS는 달러가 표기가 안 돼요. 제가 거의 그런가요? 증권사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네. 언급하면 PD님한테 혼나기 때문에. 근데 달러 차트를 보시는 이제 HTS가 있어요. 네. 거기를 좀 참고하시는 걸 좋을 것 같아요.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네. 근데 지금 달러에 저는 아직은 킹 달러다 이거예요. 아까 헷갈릴 거예요. 고점은 나왔는데 예. 아직은 킹 달러다. 떨어지지는 않는 떨어지진 않는다. 거죠. 예. 그러면 이게 좀 적절한 표현일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어차피 지금 오늘 50베이시스 포인트 올랐는데 시장 좀 미비하거든요. 사실. 네. 빅스텝 밟았는데. 근데 그게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 엄청 대단한 스텝 아니잖아요. 여러분 미국 대비해보세요. 미국 지금 이제 1년 만에 이제 4% 달성을 하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데 예. 미국에 대한 기대치만큼 유로존은 아직 그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고점은 나왔대 킹 달러는 유지된다는 이 말이 좀 적절한 표현일 것 같아요. 달러가 떨어지진 않고 상단에서 계속 머무는 이 연출이 될 가능성이 전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오히려 유로에 대한 매도 포인트를 한 번 더 쥐는 게 좋은데 오히려 달러 인덱스에 대한 106달러 있죠. 선물 지수 106달러에서 지지 받으면 그때 유로 매도를 좀 시원하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원하게. 사실 지금 전체적으로 아직은 매도 유지입니다. 미국 대비 상대 달러에서 지금 유로 얘기를 하는데 엔화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엔화는 말할 것도 없죠. 예. 엔화는 더 심하죠. 네. 예. 엔화는 지금 양적 완화에 대한 어떤 기조를 유지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죠. 꺾일 수가 없어요. 이거는. 네. 오늘 또 동결하겠다고 발표했잖아요. 예, 오히려 지금 돈을 풀고 있잖아요. 네. 그 YCC라고 해갖고 이제 무작위 채권 영입을 아직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아베노믹스에 대한 어떤 차후 새로운 신입 총리가 이제 후보가 다소 매파적이다라고 하지만은 어떤 채권에 대한 매입 구조를 변경하는 그 양적 완화에 대한 기조는 큰 틀을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은 뭐냐, 일본 통화 정책은 너무 단일적이면서도 큰 변화 없이 긴축에 대한 의도 자체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확실히 보이실 거예요. 지금 자막 나오네요. BOJ, 일본 중앙은행입니다. 오늘 유로존하고 BOJ하고 동시에 볼 수 있잖아요. 한번 이거를 봐보죠. 여러분 유로존은 긴축이라도 합니다. 근데 일본은 뭐예요? YCC 정책 유지하겠대요. YCC가 뭐예요? 여러분들 일드 커브 컨트롤. 채권에 대해서 어떤 일정 범위 안에 범주나에 벗어나면 그냥 중앙은행이 매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다 사버리는 거예요. 왜냐? 채권 금리는 내가 조절하겠다. 그게 양적 완화의 하나의 일환이거든요. 근데 이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거는 엔화는 더 떨어지겠네 이겁니다. 지금 뭐 정부 입장에선 땡큐겠죠. 땡큐 이러겠지만 뭐 이거에 대한 후폭풍은 나중에 감당을 일본 내에서 알아서 해야 될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저 ECB랑 BOJ랑 동시다발적으로 이번 주에 이제 통화정책회의가 열렸어요. 그럼 여러분의 선택은 뭐예요? 여러분의 매도를 본다면 사실 확률적으로 저희가 유로도 매도를 보긴 하지만은 확률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엔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ECB 유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한 방향성을 고집하신다면, 추가적인 하락분을 더 염두한다면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두 통화 정책이 둘 다 나왔는데 엔화가 가깝겠죠. 왜냐? 앞으로 BOJ는 기조를 안 바꿀 게 뻔히 보이니까 상황이. 자, 일본 국채금리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잠시 내릴게요. 네. 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앞으로 많은 통화 정책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예요. 이론은 그만 설명해라 이런 채팅을 쓰시는 분이 많은데 모르는 거예요. YCC에 대한 이런 이해조차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럼 일본 예나 지금 왜 떨어져요? 이거 왜 떨어져 이렇게? 지금 화면 한번 볼게요. 이거 왜 이렇게 떨어질까요? 예. 이론 그만하래요. 왜 떨어져요? 이런 얘기해버리면은 머리 아프니까. YCC 자막 지금 이제 PD님이 밑에 한 번 더 띄워 부탁드립니다. YCC 정책 지속 발표. 머리 아픈 거예요. 이게 뭔데 저게? 차트만 해. 왜냐? 그게 제일 이해가 빠르거든 지금. 네. 근데 지금 하락을 더 추가적으로 이어간다는 건 저 정책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더한 그래도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론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네, 뭐 물론 이제 네. 시황이 어떤 서포팅이 돼야 되는 거, 차트 이론이라든가 그쵸. 이제 시황 네. 이론이랑 서포팅이 둘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야 돼요. 네.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엔화가 더 추가적으로 하락 여지가 큰 이유는 네. 어쨌든 오늘 YCC 정책을 이어간다는 그 기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오늘 시간이 짧으니까 내일 공개 방송도 있고 예. 내일 혼자 단독 출연합니다, 여러분들. 네. 내일 제가 나와서 그 하모닉 패턴 있잖아요. 질문이 올라왔더라고요. 한번 제대로 설명해 주세요. 네, 내일 준비해 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내일 무료 공개 방송을 또 해주신다고 합니다. 해왕 마스터님께서 내일 오전 10시에 해외 선물 전 종목을 체크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내일 종합 검진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꼭 참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해왕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무료 공개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궁금한 사항이 남아있다 하시는 분들도요. 샵 0082번으로 1000명 또는 해왕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화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